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가심 벅찬 자부심을 전 세계에 알리는 K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 혹은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지하철이나 버스 안이라면 잠시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해 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은 이 영상을 끊김없이 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여기 세계 경제의 중심지라 불리는 도시 뉴욕의 지하철에서 촬영된 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 관광객이 가족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합니다. 플랫폼에서는 분명 선명했던 화면이 열차가 어두운 터널로 진입하는 순간 마치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처럼 픽셀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화면은 이내 멈춰버리고 연결 상태가 불안정합니다라는 메시지만이 차갑게 떠 있습니다. 난자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가른 승객들의 표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메일 로딩 화면을 초조하게 바라보고 누군가는 아예 포기한 듯 책을 꺼내듭니다. 이것이 21세기 최첨단 도시 뉴욕의 민낯입니다. 런던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튜브라 불리는 런던 지하철은 특정 역사의 와이파이 존을 벗어나는 순간 외부 세계와의 모든 디지털 연결이 차단되는 검은 구멍이 되어버립니다. 중요한 업무 연락을 기다리던 직장인도 길을 찾던 관광객도 그저 다음 역에 도착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원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들에게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과 같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장면은 대한민국 서울의 지하철 2호선으로 전환됩니다. 퇴근길의 수많은 인파 속 한 대학생이 태블릿 PC로 최신 고사양 온라인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현란하게 움직이고 화면 속에서는 화려한 그래픽의 전투가 실시간으로 펼쳐집니다. 렉이나 버퍼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옆자리의 한 직장인은 노트북을 열고 4K 해상도의 업무용 동영상 파일을 클라우드에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며 편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맞은편의 한 중년 여성은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열차는 한강의 다리 위를 지나고 다시 지하 터널의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만 그들의 디지털 세상은 단 1초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일상의 풍경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상이 전 세계인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충격과 경이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왜 세계 유수의 도시들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대한민국은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압도적인 기술력의 실체와 그 배경에 숨겨진 대한민국의 위대한 저력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디지털 유목민들의 성지가 되었는지 그 경이로운 여정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객관적인 수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글로벌 통신속도 분석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의 평균 무선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는 약 1.5GBps에 달합니다. 이는 1GB 용량의 영화 한 편을 단 5초 만에 내려받을 수 있는 속도입니다. 반면 뉴욕 지하철 역사 내에서 측정된 평균 속도는 약 60Mbps, 터널 구간에서는 측정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급락합니다. 런던 역시 역사 내 와이파이 속도는 50Mbps 안팎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수많은 사용자가 몰리면 속도가 현저히 저하됩니다. 수치상으로만 봐도 20배가 넘는 압도적인 격차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적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해답은 바로 모바일 핫스팟 네트워크, 즉 MHN이라 불리는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하철 터널 내 통신을 위해 각 통신사의 기지국에서 쏜 전파를 중계기가 받아 다시 열차로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열차가 고속으로 이동할 때마다 새로운 중계기로 신호를 넘겨받는 핸드오버 과정에서 잦은 끊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기술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짰습니다. 지하철 터널 전체에 광케이블과 같은 초고속 데이터 전송망을 설치하고 이 망이 와이파이 신호를 열차로 직접 그리고 연속적으로 쏘아주는 방식을 개발한 것입니다. 열차는 더 이상 여러 기지국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는 것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거대한 데이터 고속도로 위를 달리며 안정적으로 신호를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일반 국도를 달리던 자동차가 막힘없는 아우토반에 올라선 것과 같은 혁신이었습니다. 이 MHN 기술은 5파이지 통신 기술과 결합하며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했습니다. 열차 내부에 설치된 5파이지 라우터는 MHN을 통해 받은 초고속 데이터를 손실 없이 승객들의 스마트폰으로 전달합니다. 그 결과 수백 명의 승객이 동시에 접속해 4K 영상에 스트리밍하고 클라우드 게임을 즐겨도 병목 현상 하나 없는 쾌적한 환경이 구현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하나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과감한 투자, 통신사들의 치열한 기술 경쟁,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로 대변되는 한국인들의 까다로운 요구가 만들어낸 완벽한 합작품이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통신 환경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문화 충격 그 자체로 다가왔습니다. 해외 유명 커뮤니티 레딧의 한 여행 포럼에는 이런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이디 디지털 노마드 알렉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방금 서울에서 2주를 보내고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그동안 원시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서울에서는 지하철 가장 깊은 곳에서도 내 노트북으로 4K 영상을 편집하고 클라이언트의 파일을 전송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우리 집 거실 와이파이도 가끔 끊긴다. 한국은 대체 어떤 미래에 살고 있는 건가? 이 글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디 런던 튜브 서퍼. 런던에서는 지하철에서 인스타그램 피드를 새로 고침하는 게 소원이다. 한국인들은 정말 축복받은 줄 알아야 한다. 아이디 베를린 테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움직이는 금속 상자 안에서 기가비트급 속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마법사인가? 아이디 토쿄 드리프터. 일본도 IT 강국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신칸센에서도 터널만 들어가면 신호가 약해지는데 한국 KTX에서는 끝에서 끝까지 가는 내내 온라인 게임을 했다. 믿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아이디 프렌치 바게트. 파리 지하철에서 휴대폰이 터지면 그날은 운이 좋은 날이다. 한국인 친구가 지하철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걸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아이디 캐나디안 메이플. 캐나다의 광활한 자연을 사랑하지만 인터넷 속도만큼은 한국으로 이민 가고 싶을 정도다. 그들은 어떻게 전국을 그렇게 촘촘하게 연결할 수 있었을까? 외신의 찬사도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는 서울의 지하철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대한 데이터 허브다. 이는 미래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영국의 BBC는 한국에 연결될 권리는 이제 기본적인 인권처럼 여겨진다. 런던이 배워야 할 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통신 인프라를 집중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 자국의 낙후된 인프라에 대한 성찰과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당연한 일상이 세계 표준을 바꾸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이것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저력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정부의 선구적인 안목과 과감한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은 1990년대 후반 IT를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정하고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당시에는 무모해 보였던 이 투자가 오늘날 통신 강국 코리아를 만든 결정적인 초석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길을 열자 기업들은 그 위에서 마음껏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SKT, KT, LG U+가는 세계적인 통신 기업들의 치열한 품질 경쟁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 통신사가 지하철 터널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 다른 통신사들은 몇 달 만에 더 빠르고 안정적인 기술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소비자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우리의 경쟁국들은 어땠을까요? 한때 IT의 대명사였던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며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거대 통신사들의 독과점 구조는 혁신을 가로막았고 복잡한 규제와 관료주의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통신 인프라는 한국의 10년 이상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내수 시장을 자랑하는 중국 역시 국가 주도의 폐쇄적인 통신망 정책과 보안 문제로 인해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거리가 있는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버렸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승리는 단순히 기술 하나가 앞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본 정부의 해안, 기업들의 역동적인 혁신 DNA,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수준 높은 소비자들이라는 세 박자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위대한 시스템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이는 한국인이 가진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하면 된다는 불굴의 정신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가 경악하는 대한민국의 통신 인프라, 그중에서도 지하철이라는 일상적인 공간 속에 숨겨진 위대함을 확인했습니다. 뉴욕과 런던의 시민들이 데이터 단절의 불편함을 감수할 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달리는 열차 안에서 4K 영상을 보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미래를 살아갑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의 격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질의 격차이며 국가 경쟁력의 격차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마법과도 같은 일이 우리에게는 평범한 일상이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엄청난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지하철은 이제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움직이는 IT 강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성취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린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헌신과 더 나은 삶을 향한 우리 국민 모두의 열망이 모여 만들어낸 위대한 결과물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인프라 위에서 또 어떤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갈까요?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는 이제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슴 벅찬 흐름의 중심에서 우리는 역사의 증인이자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부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입니다. 오늘 영상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게 하셨다면 저희 K뽕 채널과 함께 그 자부심을 더욱 키워나가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기술과 문화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는 그날까지 저희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K뽕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